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정된 시간에 내용을 해야 돼서 제가 걱정은 되는데 이론적인 거 조금 하고요. 많이 보여드려서 입증을 주로 제가 하는 걸로 할게요. 저도 좀 따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수련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싫어했었어요. 누가 풍수나 수맥이나 명상, 마음 수련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보면 생활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지 생활이나 잘하지. 그 다음에 지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이렇게 봐서 저거 해서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내가 정말 왜 하리.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제가 가진 사람이었고요. 아마 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인간에 대한 저는 신체의 건강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을 이해할 생각은 사실 꿈에도 없었고, 이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하고, 이 건강의 변수를 따지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에 땅이 이상하면 땅 문제도 있고요. 지기가 이상하면 지기 문제도 있고요. 음식, 햇빛, 공기, 물, 관련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운동도 적당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를 거꾸로 이제 분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인간의 건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순서가 공기, 물, 음식, 운동, 음식 끝이에요. 이건 왜 중요한 순서냐? 안 하기만 하면 바로 죽는 거 순서예요. 쉽잖아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또 공기 없으면 바로 죽고, 그 다음에 물, 음식, 운동 좀 안 해도 좀 약간 허약할 분들이 사니까. 그래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순서로 놨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혼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가, 아까 영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영어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영어는 나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에 그것도 언급은 할 거예요. 이제는 갈 길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잠깐.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추감각 지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제가 알아차림 하면은 여러분 아신다는 게 이게 사람 인간의 정신작용 중에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단순한데 국어사전 찾아보고 이게 석가 수련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차원이 갑자기 그냥 알아차린 거에서 뭔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또 하나 거기다가 이전의 알아차림. 이게 불교 수행에서 이거 알면 공부의 반은 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말장난 같은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수련이라는 게 굉장히 말장난 같은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말장난으로 안 받아들이고 진짜처럼 들어와야만 되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진짜로 빈 게 이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진공교육. 이게 공이라는 게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없는 듯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ak축, 시공, 공축, 지색할 때도 그래야 돼요. 그냥 없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있는데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이제 보신 분하고 여러분 못 보신 분이 있잖아요. 이런 대목이 반야신경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내용이 별거 아니라 결국 그 내용이다. 별거 내용이 하찮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다. 당연한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불교 쪽에서는 이런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 또는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 이런 단어도 쓰고요.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이니까 감각하고 상관없어야 돼. 알아차림은 이게 가능한가 인간이?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알아차리는 게 있을 건가? 이걸 이제 제가 증명을 오늘 해야 되거든요. 중차대한 과제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현수원이 써놨던 것 중에 엑스트라 센소리 퍼셉션 하는 그 내용이 초감각적인 지각이다. 그 초는 엑스트라니까 벗어난 거죠. 상관없는 거. 감각적이지 않은 지각. 이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서양에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설명 빨리빨리 하면서 지금 해봅시다.
자, 요거 순서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저런 게 정말 있나를, 오늘 저게 정말 존재하나를 증명하는데 제가 시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수련하는 사람이 씁니다. 알아차림, 암, 깨달음 이런 말을.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비슷한 건가 다르다 뭐가 다른 건가 살짝 살펴볼 거고요. 인간이 안다는 게 과연 뭐를 안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 또 좀 약간 철학적인 것처럼 되는데 뭐 그냥 또 건드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라는 게 자체 몇 개가 있나. 지금 제가 벌써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크게 나누면 두 개죠. 크게 나누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한번 알아가 볼 거고, 그러고서 오늘의 본론 예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약간 시범하고 시연하고 증거를 테스트를 좀 해가면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영수님이 뭐 증거 보여준 것처럼 초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적들이 우리 역사상 내려온 것 중에 있나 하는 걸 찾아보고, 초감각 지각과 관련되는 게 과연 영성 수련이나 이런 데 관련되는 게 있을까를 알아보고 랜덤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커서 주시죠. 알아차림 전 알아차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치차림 그냥 알아차리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 이전에 알아차림이 있다고 하니까 머리 쥐는 나는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알려지기로는 궁극적 깨달음 오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있어야만 직접 답을 보는 거예요. 직접 답을 보는 걸 뭐라고 그러나? 이게 직관이에요. 이게 직관체계예요. 그러니까 직관체계를 보려면 이거를 응답받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읽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지금 좀 장난하듯이 썼어요. 이걸 알아차려보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거는 사전이에요. 사전을 찾으니까, 알아차림을 치니까 안 나와요. 알아차리다가 나와요. 근데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 알아채다. 영어, 그 밑에 영어 사전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대충 뜻은 되시죠? 그냥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결정된 것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런 쪽의 개념이고요. 요건 제가 갖다 붙였어요. 자,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보통 알아차리는 감각으로만 하기에는 알아차리는 게 아니게, 탁 쳐도 이게 아픈 걸 알아차리고, 왼손으로 옷을 뺐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은 똑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아프다는 걸 알아차리면 감각, 여기서 맞는 걸 감각기관의 신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머리에서 판단을 내릴 수 이렇게 되죠. 그죠? 과학적인 설명. 그런데 그거만 갖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졌을 때, 어렸을 때 아픈 추억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이제 더 못하게 들어가서 기억과 경험 등을 통해서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알아차렸다고 하는데 알아차리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알아차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나름대로만 날아가서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만 내릴 수 있으면 성공하는데, 얘를 어떻게 버릴 거냐.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다가 아니다. 뭘 어떻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나도 알아찼다, 누가 알아찼다, 이런 알아차림만 가지고는 석가가 얘기한 알아차림은 아니다. 이걸 제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윗바사나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알아차림. 먹는 날을 봐라, 밥 먹는 날을 봐라. 봐서 먹을 게 뻔하죠. 밥 먹는 날보다 걸어가는 날이지.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알아챘었냐 이런 거죠. 본질까지 갈 거냐. 자, 근데 요 알미라는 건요, 알아차림과 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이게 사실 흔히 같이 써요. 근데 가만히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뭔가 달라요, 그죠? 근데 사전을 뒤져보니까 국어 서전에는 아는 일만 딱 나와. 알다의 동명사형이죠, 그죠? 아는 일은. 그런데 국어 사전 말고 위키백과라고 뒤져보니까 안다는 것으로 안다는 건데,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 혹은 추상과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면 요건 또 조금 달라요, 그죠? 요건 제가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에 제가 본 인터넷에서 잠깐 짧게 봤는데 거기에는 이걸 안 넣어놓고 왜 이것만 써놓은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알은 동명사양의 알도 있지만 그냥 지식 머릿속에 알미로 알미라고 하잖아요. 나의 알만. 그래서 국어사전도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는 것이라고 놓고 보면 영어사전에 사실 보니까 나리지하고 지를 같이 썼어요. 그 인포메이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는 것이라면 식도 넣어야 되겠다.
그죠? 식 끊어야 되겠다. 근데 불교에서 알을 식으로 노력을 하면, 불교에서 아시는 제8식 이런 거 있죠? 아니, 비솔, 신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8식에 해당하는 건 식이에요. 어떻게 알을 정할 거냐? 아니면 감각적인 암, 그 다음에 신체 그 기본적인 원형에서 오는 거, 숨어있는 장식, 이런 것까지가 다 여기서 알미죠. 그러니까 불교의 알은 굉장히 철저하게 불교의 이 시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알은 아는 일이라는 것보다 아는 일도 일이지만 그 아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얘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죠? 아는 일은 얘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알죠. 보면.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는 것은 이런 거의 결과물로 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눠왔고. 자, 깨달음은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 그냥 아는 거, 원래 이런 거죠. 참그, 자, 깨닫는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위키백과 설명이 돼요.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요거 좋은 말이죠. 우리 깨닫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걸 깨닫다는 얘기는 안 하죠. 새로운 거,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닫는 걸 깨닫는다라고 한다. 근데 영어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 많이 듣죠. 밝아지고, 자명하고, 이게 이제 인라이트먼트예요. 인라이트먼트가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게 됩니다. 불교에서 여러분 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연기가 이제 12연기 이렇게 불교의 가장 특징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연기의 제1번의 시작이 무명이에요. 어둡다는 거예요. 라이트가 아니에요. 어두워. 그러니까 연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요. 무명을 유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죠. 인라이트먼트가 어떻게 하느냐. 인라이트먼트 여기에 달려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자명하다, 궁극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 정도가 저는 깨달음 단계를 구별하는 사람인데 조금 아는 것도 깨달음이라 치자. 근데 이 깨달음의 책을 보면 궁극의 깨달음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설명 안 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철저하게 한글로 보자. 알아차림도 한글로 보자. 삿기의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한글 알아차림으로 가자.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거의 삿기예요 원래 그쪽에서 들어오기는. 근데 우리말 알아차림만 갖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아차리면 돼. 그래서 그걸로 저에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유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그 용어에 속지 말자고 도리어 거꾸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라이트먼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하는 것을 자명하다 뭐 등등 이 상태로 되면은 마지막으로 뭐 견성쯤 되면 이 깨달음의 견성 수준에 이르면 뭐가 되나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었던 말씀 중에 무선악, 선악의 경계를 넘는 이런 것도 거기서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게 주제가 오늘 계속 나는 뭔가 이거를 공부해 나갈 때 좀 하나씩 따져가면 되는 생각해요. 나는 뭔가를 잡고 이목구 화두를 그냥 들어갈 때도 방식이 다를 바가 별로 없다. 불교 수련이나 일반인인 저희들이 하나 다를 게 없다. 왜? 나는 일단 내 몸과 내 마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쉽죠, 이거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아까 몸의 건강 때문에 시작을 했더니 사람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향받는 게 많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 몸은 이런 식으로 쓰면 몸은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을 두 개 놓으면 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마음과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마음은 두 가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뭘 알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죠. 내가 뭘 알고 있나. 근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익숙해가지고 외우면 안 걸로 착각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많이 그래요. 왜 계십니까? 엘리트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경을 화엄경을 외웠어요. 화엄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외운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공부하고 별로 차이 없거든요. 그 뜻을 알 때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화엄경을 알면 뭔가요? 견성한 거거든요.
화엄경을 다 이해하면 화엄에서 나오는 게 저기 있어요. 연기무예문이라고 있어요. 아까 연기. 아까 인라이트먼트만 되면 뭐가 되면 화엄의 세계에 들어서기만 하면 연기에 구애받지 않는 문, 연기무예문.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그냥. 연기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자기는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열심히 갈파했지만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12개 안 외워도 된다. 이거 하나면 끝난다 이거죠. 쉽죠? 자, 그런데 따지는 방식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깨달아가는 과정이 내가 모르고 있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 깨닫는 과정인데 내가 모르고 있는 나 중에 내 몸과 내 마음을 각자 해부해서 들어가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모든 걸 다 알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변성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알매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도 한데 제가 증명에다 역점을 뒀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하고 갈수록 또 가보겠습니다. 자, 안다는 거는 몸보다는 몸을 통해서 알든 생각을 통해서 알든 결국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아는데 마음이 거의 생각을 통해서 알죠. 이해하려는 생각, 깨달으려는 생각, 그게 생각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 말이죠. 재미난 게 마음의 작용이 결국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 생각이 생각념, 생각삼, 생각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는 거였고 생각을 구별하는데 마음 생각의 주체가 마음이고 마음의 주체가 나라면 이게 다르죠, 그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가 아니죠. 내 생각이지. 이게 저 인지치료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우울해 그러면 내가 우울한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 이게 생각만 버리면 우울한 사람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알아차리면 인지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나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려다가 보니까 여기는 이게 여러분 무념무상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걸요? 수련할 때? 무념무상이 뭐예요? 여지껏 생각을 해서 무념무상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생각 많이 해야 되죠. 자, 이념은 무슨 생각일까요? 이거 뭐 쉽죠? 왜 지금부터 한자가 뛰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내 마음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제 마음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저 기울이고 있는 마음이고요. 근데 전화를 받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생각이에요.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얘기할 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염이 거기다 집중이 돼야 되죠. 그게 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울한 생각을 하는 사람, 우울하게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즐거운 생각을 하는 사람,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일이죠. 이론상. 자, 요거 뭘까요? 이상. 자, 이거 서로상 밑에 마음심인데 이 서로상은 사실은 모양상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뭐 색수상 행식의 상이 있죠.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이거 받아들일 때 얘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아까 나름대로의 그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름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 상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편견이 가미된 생각이에요. 아까 자기 감각과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채색된, 색안경 끼게 된 이런 생각을 이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 조건이 있죠. 나는 당연히 여기에 빠져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수련법은 굉장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편견 지우기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뭐죠? 명상의 어두울 명자거든요, 원래는. 지금은 그거를 적당히 메디테이션 이렇게 번역하고 두 개가 섞여갖고, 근데 원래 명상은 어떤 주제를 집중해서 답을 찾아가는데 편견을 지워가는 과정이 명상이에요. 한자 그대로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명상이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명상과 섞이니까 릴렉스 정도가 명상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선과 같아요, 명상은. 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답을 찾아갈 때, 직관체계로 들어갈 때 편견 싹 사라지는 상태. 요 때가 정답이 들어가는 상태죠. 그래서 명상할 때 되니까 요건데, 요거는 생각들이 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내 생각, 지금 내 생각, 과거의 모든 편견, 모든 걸 다 섞인 거죠. 그래서 수련에서는 요 두 개는 요건 안 써요. 무념무상이냐 일념무상이냐 이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련법에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뭘 또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목구를 해도 이목구를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되는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뭐 생각을 버려라?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버리냐?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전을 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도대체가 번역 잘못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스님 때문에 생각을 버려라. 좋은 생각 가지고 나쁜 생각 버려라. 그러니까 주제가, 그 다음에 결국 영은 뭐죠? 내가 생각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요거와 같아요. 대상을 정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경영학을 해야 되겠다. 경영학 중에서도 최고 경영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걸 내가 봐야 되겠다. 를 만약에 주제를 정했다면 거기에다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인물사를 하게 돼. 이 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경영 인물사를 되는데 가계도까지도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골프도 좋아한다. 이것도 이해가 돼. 그런데 여러 가지 따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은 좋아하는 특성 자체에 빠져서 커피, 여러분, 저 사람 먹는 커피 뭐야? 삼성그래서 먹는 커피는 진짜 최고일걸? 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차 사올 때도 최고로 사온대요. 보이차도 최고 등급, 거기서 최고 등급을 다 사온대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인도 최고지? 이쪽에다 빠져 있으면 그걸 꼭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 닮고 싶어진다든가 하면은 이게 다른 길로 새는 거죠. 그때는 이게 망가진 게 아니라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중에 이게 망가진 거냐, 이게 망가진 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잡아가고 주제를 놓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해? 관찰. 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1년이잖아. 근데 그 주제가 많아. 장면. 이게 하착되네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서 빠지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념은 장면일까요? 아닐까요? 도대체 무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련법에서 그 해능의 무념무상이라고 대놓고 쓰신 분이 해능이에요. 그분의 굉장히 많은 말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일념 아닐까요?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가 썼던 말이고 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 단어 보면 알아요. 경전을 억지로 쑤셔놓으면 못 따지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요건 내가 지금 잡은 주제, 집중, 이거 주제를 잡아야 되거든. 이 주제가 바뀌면은 그 주제를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주제를 집중하고, 자, 여기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자, 대상을 정해. 주제, 사물, 상황. 내가 관찰할 어떤 걸 정해. 그래 놓고 계속 관찰해. 관찰을 하다가 보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살피는 거죠. 이거 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신수련의 체계일까요? 이게 과학의 체계일까요? 과학에 가르치시는 거죠, 이거. 네? 교수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신세계 수련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르쳐요. 여러분이 유명한 영화 뭐 있었죠? 아바타. 아바타 여자 과학자가 그러잖아요. 과학은 관찰이라고. 직장 잠깐만 넘어갔다 가지. 여기 보면 관찰. 이거 불교 수련법이에요. 다시 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한다. 일념에 집중을 하고 이거를 관찰해 가려다가 하다 보면 관찰을 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나요? 아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 뭘 알아차리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뭘 알아차려요? 때렸다. 때리니까 아프네? 요거 제일 단순한 1차 반응이고 이 감각이 통해서 어떻게 들어온다를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는 걸 정리하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게 쉽게 썼지만 어떤 사람은 간단한 걸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정보가 깊어지겠죠. 수련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초보들한테 가르침을 시작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시킨다. 이게 안 돼요. 잡념이 떠올라서.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되면 관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 떨어지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관찰해서 처음에 아는 걸 자기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죠. 나는 여기까지 알았다라는 걸 놓고 계속해서 관찰하는 대상을 꾸준히 더 알아가고 해서 만약에 정답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알아가서 여기 와서 끝날 수 있는 사람,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근기가 센 사람, 상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니까 거기에 될 때만 대상에 대한 알을 확정한다. 그때가 확정이 되는데 이때 사람은 사실 이게 단계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런데 이거를 석가는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알아차림 명상이나 그 책을 보거나 배우신 분들 여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석가는 이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게요, 네? MBSR이나 거기다 이제 SR을 떼야 되는데 마음챙김,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 데나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책을 보면 제가 알아차림 다시 하도 좀 이상해서 좀 봤어요, 따로. 그랬더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짧게 넘어가버려요. 그냥 눈 뜨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냥 알아차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겨서 번역을 이렇게 해요. 마음을 챙긴 거 알아차리기 전에 다르고 알아차리라는 마음을 챙겨서 끝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한 여기에 돼 있죠. 근데 이게 한 줄로 딱 돼 있어요. 안 들어오죠. 그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냄청이 웬만큼 앞만 봐도 이런 식으로 그 차이의 단계를 알아가는 거다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매 과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알면 과정이지 한 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외운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다른 말이야는 같은 말인데 앞에 거하고 이걸 왜 써놨냐면요. 이건 불교 쪽에 공부하시거나 명상을 하시던 분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직원법이라는 책도 나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앞에 거는요. 우리나라 한글식으로 제가 쉽게 풀었고요. 이거는 뭔가 불교 냄새가 튼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가 그칠지 멈출지죠. 그래서 주제에다가 정해서 주제를 집중해서 그 주제에 집중해야 있는 게 지혜예요. 이게 한 주제에 집중하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분은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 깨닫는 것 중에 내가 부처님을 깨닫겠다 이것도 좋고 아니면 중간 과정을 깨닫겠다도 좋고 그게 정해져서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주제, 대상 여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혜예요. 거기까지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주의 여기서 보면 뜻을 세워서 수련해서 의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의정은 마음 중에 뜻이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목구를 깨달아야 되겠다. 또는 우리 멋지게 힙스입자라고 그러는 거 이거 내가 가짜인데 내가 얘를 깨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 주제는 이거예요. 아까 힙스입자 그쪽의 문제점을 파헤쳐보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자, 근데 그 뜻을 살피라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집중을 하고 유지하는 거죠, 지구력을. 왜? 좀 더 알기 위해서. 뭐냐면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불교 쪽이라 제가 이 말을 썼어요. 앞에 이 말을 안 쓰고 설명만 했는데 알아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아차렸냐가 중요하다. 이게 때려서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알아차림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알아차리게 돼 있어. 그런데 뭐 알아차렸냐 이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뭘 알아차렸냐의 질문을 지도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은 꾸밈없이 되뇌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 수준이 끝까지 가면 마지막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 깨달음 또는 통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이 용어죠. 그래서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관찰이 가능해요. 그죠? 자, 여기서 색이 공이라고도 했다며요. 색이. 이 색이 뭔지 아시겠어요? 보이는 세계. 요거만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이것도 내가 아는 색과 내가 모르는 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질문을 하면 나는 색을 참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색을 이거 얘기하면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색이 드러나 있는 세계거든. 불교는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막. 그러니까 색은 보이는 세계야.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무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게 아까 여기 최진원 씨라는 분이 기운을 점검하는 걸 보셨죠. 그분한테는 그게 색의 세계일까요? 아닐까요? 색의 세계죠. 이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금 안 된다. 자, 이분이 여러분 눈으로는 못 봤어요. 이분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있다고 그러고 아까 기운을 쐈는데 어떻게 본인이 느끼셨지만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분한테는 이런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하나 정리할 때 깨달음의 세계에 쓰이는 언어는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같으면 명가명 비성명과 도가도 비성명.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열한 사람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이라는 게 거기서 하는 거는 보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 때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과학이라는 건 보편적인 진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에서는 색의 색이라는 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분을 보면 저런 분은 처음에 뭐가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색이라는 개념을 달리하기가 쉽죠. 내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나중에 오늘 시간으로 와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되면 천도하는 모습도 아예 보아서 이것까지 해보려고 오라까지 보이는 걸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보이면 다일 것 같잖아요. 보이면 다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은 모르겠어요. 잘 되면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색이라는 색이 하나만 해도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럼 이 수는 우리 감각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되면은 우리 정신과학회가 아마 지난달인가가 감지와 감각에 대해서 이용규 씨가 아마 강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긴 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알아요. 우리 감각이라는 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가 알았다고 받아들일 때는 두 개 다르죠. 그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냥 없는 세계라고 간주하시는 사람한테 영영 없는데, 저런 사람이 눈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배 있나 봐. 좀 나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분한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다른데, 자, 저분 아까 있잖아요. 저분보다 더 보는 분도 있고, 저분보다 덜 보는 분이 더 많아요. 저분처럼 보기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 정도만 봐도, 여러분 봐도, 야, 이거 뭐 이래, 인간이 저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던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찾아갈 때 이런 단어 하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내가 그냥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느낌이 어떤 건가를 참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 감각기관에서 받는 것도 다르다. 요건 예를 들게. 바리스타가 연습을 하면 와인의 소믈리에가 연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물맛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 소주 회사에 가면 물맛 감별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주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감별을 합니다. 그러면 기운을 바꿔놔도 이 물맛을 구별하고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차맛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먹어보고 감별을 해요. 그러면 자꾸 마시면 자꾸 마시냐. 내가 마시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 점점 대체로는 비싼 게 좋은 걸로 말해요. 대체로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비싼 게 좋은 거에 대한 가격을 비싸게 해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는 살인마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맛도 그래요. 저 양반은 눈을 뭘 봤지만 맛도 소믈리에나 최고의 향 배합자들이 하는 거를 보통 못 따라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팔 때는 뭐라 그러냐면, 대중한테 팔 때는 그 사람들 대학을 하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자기한테 좋은 거 고르라고 할 땐 당신이 좋은 거 고르라고 옆에서 도와줄 뿐이지. 왜냐하면, 딴 사람이 갖다 주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 끝이에요. 수준이 안 돼, 수준이.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니까 뭐 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벌써 여기에서 통결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하다가 보면 그걸 자기 알고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오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색이 공이기도 하고, 자, 없어 보였던 것에 보는 게 있다면, 색과 공은 이해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상하게. 뭐 비었다고 하면서. 그 왜 비었다는 걸 쉽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 원자 거리가 이렇게 되면 반 텅빈 거와 마찬가지죠. 너무 맞아. 이 정도면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거기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요. 공이 색이라고 또 써있어요. 불교는 이 장난을 잘 쳐서, 색이 공이라고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멍청한 데서 이게 색이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 게 저분한테 색이죠. 저분은 훨씬 더 잘 보면 그러니까 다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공이 없어. 아무데나 색이에요. 그래서 공과 색이라는 이런 컨셉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가지 않는데 지극히 지금 학문적이지 않아요? 성찰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찰 인사이트 하니까 무지하게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내가 가진 편견 싹 지우려고 시작만 하게 되면 공부의 최고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얘를 지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얘를 지우기만 하면 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는 게 뭐라고요? 한자. 무상 또는 명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련법에 명상 같은. 근데 이걸 하려면 이 앞에서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인식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알아차림의 종류는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있고, 감각 이전에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이거 불교 다 쓰는 말인데, 감각, 고감각. 또 다 감각적인 거죠. 그죠? 고감각도 감각적인 거예요. 또 센서리에다 하이어 들어갔을 뿐이지, 자만 얘도 고감각적이에요. 근데 얘는 초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이지 않아요. 얘만 들어갈 수 있으면, 불교에서 그렇게 오매골만 그리는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을 들어갈 수 있어요. 감각 이전에 알아차림. 자, 이 고감각적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거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여기서 잠깐 뒤로 한번 넘어갔습니다. 뒤. 그건 앞인데. 자, 거기 조금 전에. 오. 자.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의 초음과 지각을 제가 용어를 섞었어요. 보통 서로 같이 안 나오는데 제가 섞었는데 이 사전의 뜻이 뭐예요? 쉬워요. 어떻게 현행에 돼 있나? 수련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건 똑같죠. 감각기관의 도움 없이 외계 환경의 변화를 지각하는 현상. 감각기관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한 외부적 사건의 지각. 다른 수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만 감각기관이 아니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텔레파시 투시력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그럼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하나.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물체나 사건을 지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도 지금 우리 설명에 맞아요. 자, 천리안이나 텔레파시 등의 현상이 해당되며 초심력 또는 신명하게 연구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인지되는 물리적 감각을 통해서 얻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얻은 정보의 획득을 동반한다. 그러면 여태껏 저희가 설명한 내용하고 뭔가 통하긴 하죠.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건 과연 여기서 썼는데 얘는 초강력적 지각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 천리안이나 텔레파시 같은 건 이걸까 아닐까.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사람. 자, 요거와 요게 매우 어려워요. 이 공부에서. 오늘 제가 코스에 나가기를 이 두 개의 차이를 밝히겠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오늘 그 최진호 씨도 바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건데 저분이 모신 건 이걸까요? 이걸까요? 자, 사례가 있으면 좀 쉽죠?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제 뭐 나와요, 그죠? 왜 고감각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봤으니까. 고감각은 어떻든 간에 감각이든 고감각이든 감각적인 건데, 이거는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두뇌에서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아까 저 정도로 할 수 있으려면요, 수련을 많이 해서 자기 공부에 휘둘리지 않고, 아까 상인 걸 많이 통으로서 가야만 저 정도 봅니다. 안 그러면 유시민 봐도 뭐 이상하게 그림 정도, 이것도 뭐 희뿌리하게 보다 끝나요. 잘 못 보는데. 자기 깨달음이 많이 가져야 저기 이어지는데, 고감각 쪽이라는 게 여러분이 초감각이라고 아는, ESP라고 아는 상당히 많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 한 통, 머릿속으로 봤어. 눈으로 봤어, 그죠? 천이 뭐예요, 이게 다? 고감각의 공부기인 거예요, 그게. 고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걸로 해서 고감각적인과 초감각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면, 두뇌의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어요. 감각적인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머리에서 재해석을 해요. 아까 알아차림에서 써놨었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감각과 기억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가 이래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뭔가 대단해서 그냥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연습 많이 하셔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진부하고 있어요.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보는 걸 다 알아서 생각해서 하나씩 살피기 시작해서 편견을 보는데도 지워가야 돼. 왜? 감각적인 건 이미 머릿속에서 내가 세상을 봐서 판단하는 버릇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얘를 지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하게 해야 되는 방식이 여기도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게도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이걸 들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죠. 손으로. 이건 뭘까요? 이건? 아까 조연처럼 됐어, 그죠? 워낙 최진호 씨가 멋있게 설명을 하는 게 조연처럼 보였던 네 분, 이분들은 뭘까요, 그게? 뭔가 힌트가 왔어요? 왜 초반가를 생각하죠? 그냥 저절로 아닌 것 같아요. 말은 딱 맞는데, 말은 딱 맞아요. 저절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일거해서 리딩을 할 수만 있으면, 근데 그 리딩이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야 돼. 머리를 굴리지 않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재해석을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알매 체계에 내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들어가고, 그래서 넘기고. 자, 여기서 설명하기로 했구나. 자, 그러면 다시 4로 갑시다. 이거 간 다음에 갑시다. 실험하는 거 끝까지 우선 먼저 간 다음에 갈게요. 자, 이게 이런 거 써야 이게 학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데, 다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조금 더 이게 관찰하는 거예요. 근처, 아까 보셨죠? 만능자예요. 모든 걸 잴 수 있는 만능자. 이게 전해져가지고 중국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잊어버렸다 했다는 게 이제 근처인데, 그 근처이라는 게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디바인 로드, 이게 엘로드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이 된 게 디바인 로드. 아까 뭐 무슨 로드? 스케틱? 모두가 섹터. 그러니까 신성하는 이런 단어가 예전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 지팡이에 떨림 등등.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면 무당도 누구인데 무당도 쉬웠다는 친구가 또 자꾸다 오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찮아 보였는데 잡신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 적응하는 대상이 아까 신인합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만약에 그런 일심일 수만 있다면 최고죠, 그죠? 아까 진리와 타오가 연결된 이 신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집트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이제 근처 같은 건 만능자 같이 내가 있는데, 만약에 저절로 하는 게 있다면, 근처일 수 있죠. 그죠? 저절로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또는 누군가 특별해서 저절로 하는 게 있다면, 근처일 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디다 대고 물었죠? 소크라테스 공부한 법을 아시죠? 소크라테스는요, 토론을 왕창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을 골치 아프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당해서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 갖고 최대로 붙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답을 얻기 직전에 애매한 상태, 누구도 애매한 상태, 이거 아프리아라고 부르죠.
아포리아. 여기는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간 거예요. 이 아포리아말로 어떻게 보면 이데어와 리얼한 세계를 이 궁극의 연결점이기도 하며 서로 다른 걸 구별하는 접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는 내 안에 신이 있어요. 이게 다이몬이죠. 거기서 다이몬이 오늘 구해요. 신의 소리를 구해서 이걸로 거기다 믿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번역하거나 한다니까 거의 다 많이 엉터리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야말로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보면 지면론이다. 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상으로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평균을 지우면 정답이 왜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실력 없는 사람이 10,000명, 1,000명, 50,000명이 모인다고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명상을 잘해서 정답이 나올 수 있다면 이게 만약에 진리로 내려오는 책이라면 정답을 주는 뭐가 그 안에 있다라고 전제해도 문제가 없죠. 사실은. 명상은 제가 보면 명상은 반드시 그 전제로 해야만 명상이 뭐가 있어요. 그냥 릴렉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는 아까 염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하나에다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춘 대상에다 편견이 사라지게 되면 뭔가 사띠가 완료되고 알아차림이 완료되고 정답이 명상 상태, 몰입 상태에 빠지면서 정답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건 왜 썼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진리에 이르는 방식 4가지 우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4가지 우상은 편견이죠. 그래서 신장의 우상, 무슨 우상,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대단한 게 저는 여기에 눈이 이분을 수련해서 이분을 잘 안 쓰는데 저는 이분을 꽤 좋아하는 게 수련을 해보면 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가진 편견만 지워내가는 연습을 하는데 이분은 그걸 학문적으로 또 완성을 하는 거죠. 머리 복잡해서 사실은. 그런데 보면 어떻든 뜻은 이거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또 자발공 말씀을 하고 잠깐 시범을 먼저 하셨던 우리 박원 선생님이 하셨는데 시공음이라는 거는요. 자발공이라는 게 스스로 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절로 움직인다는 건 이게 보통 이거 보세요. 우리가 걷는다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니까 이래요. 근데 걷는다는 생각만 하는 걸으니까 사실은 안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의학적으로 수익은 불수익은 뭐 이래요, 그죠? 그 수익에 의해서 걸어간다. 뜻대로 움직이는 게 수익이에요. 근데 사실 수익과 불수익의 경계도 분명치가 않아요. 뭐 폐나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멈추기 어렵게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불수익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수련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도 정지하죠. 그것도 정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수익은 수익으로 나누기도 쉽지는 않다. 근데 의학적으로 보통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걷는다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내가 무슨 뭐가 있어서 걸어볼까 하면 걸음이 전혀 달라지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이 동작의 춤 같은 것도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거의 몸 맞춰서 움직이면 전혀 다르게 춤추는 처럼 동작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면 자발의 자를 뭐라고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발공하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면 다 자발공을 하고 신춤처럼 추는 거 자발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자발공은 아닌데 오해를 할까봐 최고급을 넣었어요. 이 최고급은 이런 거래야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신인합일이 된 선도에서 하는 선, 이 부처 깨달은 사람, 신 최고, 태극 아시다시피 우주의 원래 최고급이죠. 그 다음에 역근 우주의 변화이죠. 역근경에서 공짜로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갈망했던 수련이죠. 이 근육이 자연처럼 되려면 내가 자연이 되어야 되죠. 내가 자연이 돼서 자연처럼 이게 움직여져야 거기 힘이 실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돼야 되고 이건 원효 대사가 하셨던 춤이에요. 이분이 표주박을 들고 돌아다녔다는데 이 무예의 춤은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다는 건 변성을 넘어서고 내가 우주고 내가 자연이 할 때만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되는 춤만 이거다. 그러니까 이 자는 스스로 불교에서 자성할 때 같은 그런 정도 돼야 된다. 불성령처럼 되는 깨달음이 돼야만 되는데 오해할까봐 이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안에 그 말을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내재됐기 때문이다. 내재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화일체 범하이력, 우주와 내가 하나고 브라만 시우가 내가 하나인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수련법이 맞다면 뭐 갖고 맞다고 할 건가? 제가 볼 땐 이거다. 이게 내재해 있고 이걸 쓸 수만 있다면 이거다. 신인합일, 여기서 오는 신선이 신인합일의 선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화등선, 그죠? 우화가 돼서 선이 되는 이런 수련법이었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다. 그래갖고 이거 막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요거랑 똑같아요. 하나 안에 모든 게 있고 여러 개 안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오해할까봐 하나 이퀄 일체.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이퀄까지는 없어요. 보통 일주일체 다중일인데 우리가 일미중중 한 시간 하면은 특별 속에 우리가 들었어 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거는 요 정도처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니야, 이퀄이야. 직정도,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까지가 들어가죠. 색즉시공, 동즉시색. 이것도 오해할까 보다 뭐 또 있죠? 삭불이공, 공불이색.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써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다, 이거. 근데 왜 다르지 않느냐? 아까 치료시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보는 걸 생각해 보시면 같다라고 정의했던 게 속단이었구나를 거꾸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만유는 다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네, 만유 모든 것 위에 있는데 모든 것을 통해 실행하고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 이게 제가 이제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학에서 우리 나오는 수련법입니다. 천주를 모셔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가 잘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때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련자들. 시천주, 천주를 모셔. 그러니까 들어와서 천주교로 바꿉니다. 천주교가 원이름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로 딱 바꾸면 쉽죠. 자, 그런데 우리의 수련법이 재미난 게 시천주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화에서 천주화가 정해진다. 천주화가 정해지기만 하면 영원토록 불망, 요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건데요. 잊어버린 데서 벗어난다. 불망, 잊어버릴 망이거든요. 잊어버리는 데서 벗어나서 모든 걸 알게 된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질문을 했죠. 제가 만약에 얘기해서 이런 성경 구절이나 불경 구절, 수령 구절에 있는 구절이 맞다면 여러분이 모른다 보는 게 틀릴 거고,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게 맞으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수련하다 보면 결국엔. 근데 이 만사지라는 건 뭐냐? 내 지금 두뇌를 쓰는 내 머리로 알아줘야 돼. 그리고 동양의 수련은 이제 강제인해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뇌에 내려온다는 거는 뇌로 판단해서도 이 모든 조화가 초감각적 지각 아니고도 그냥 지각으로 알아줘야 된다. 이런 거죠. 수련의 끝은. 왜냐?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수련은.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자, 영지주의 협파 영지도 이 그노우즈, 이게 영지, 이해되시죠? 영적인 지식, 지혜.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러한 영지주의 협파가 있을 수밖에 없었나? 이거에 기반하지 않은 건 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사역과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막 갖다 붙였을까요? 말이 되는 걸까요? 좀 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갖고 이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저 친구가 보여줬지만 솔로몬 왕 궁전의 설계 이제 아까 겹쳤고요. 피라미드도 겹쳤고요. 고인돌,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이거 우리나라에서부터 딴 나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가보셨을 텐데, 그거 건축 양식만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저 기본에 나타낸 신전이 들어가 있거나 제우스 신상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어떤 거? 기타집 평가사 1급 시험 본 고기 중에, 그러니까 이런 널렸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걸 찾아서 거기다 앉혀놨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까 시험 본 사람보다 한 수 높아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저런 분이 아까 시험 보신 분들이 못 찾는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범이를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석굴암, 만인을 참성단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안타로 타지말 등등 이런 것이 다 거기에 기반한 설계 방식이다. 건축 양식은 달라도. 자, 다음. 자, 이거 초공학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결국엔 이거를 알면 무아나 무해가 쉽다. 여기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육신통 쉽다. 아시죠? 천한통, 천이통, 뭐 이렇게 쭉쭉쭉 말하는 거. 초능력, 보통 그런 거 우리 초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량각 지가는 알아차림이잖아. 알아차림이 선언적인 선천적인 알미라 그러거든요.
부모 미생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도대체 얘는 뭘까? 이거다. 그 다음에 무불통지, 전지전능 이런 거 다 여기서 비롯되는 단어다. 그리고 또 순수의식, 절대의식, 장식 아래의식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시기에 이거는 뭐 순수의식부터 윤회되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아까 생각보다 아시죠?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거. 열애자는 이게 이제 원효대사도 많이 주장했던 건데 열애가 숨어있다. 열애가 숨어있다는 건 우주가 숨어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이게 되는 거고요. 주인공, 이거 선도, 도교 쪽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주 나이가 들은 주인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빅뱅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최초의 게 뭐가 있다면 그게 온 마음으로 다 나눠졌을 테니 이게 주인공인데 한 138억 년 정도 되나? 선생 걸 인정하면 이 정도. 그러니까 도태, 이거 똑같죠. 도의 태아가 있다. 도태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에 이 도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씨야. 이게 도태죠. 이게, 요게, 자, 다음. 요건 15 몇 개 할까요? 시간 넘었는데 아니면 결론 갈까요? 15 몇 개 해야 되겠죠? 진걸 보여줘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서 죄송한데,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테스트에 응하실 분 한번 나와주세요. 앞에 계신 분 나와주세요? 네. 예, 나와주세요. 이럴 때 보면 용감도 하지만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굉장히 이상한 걸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양에 한 분이 계시죠. 동양에 이제 의술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내 몸에 맞을까 아닐까. 의학적으로는 음양오행으로 분류를 하면 이것도 음양오행으로 분류하면 맞다 틀리다를 처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건 학문이죠. 걸로 하는 방식이 있기는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침 대신에 자석 쓰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침 대신에. 괜찮습니다. 자, 침 대신에 이거 가지고 인체 몸이 정말 영향이 있나 없나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 이거 가지고 내가 몸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자, 아까 그림에 보셨죠? 예를 들어요. 이건 인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자를 써서. 이런 걸 사람 몸에 냈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뭐 많이 세뇌되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머리류가 아니라 저절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모아놓은 것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론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이제 이론에 빠졌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래도 좀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석. 제가 왜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거는 지금 입증된 힘이죠. 근데 이게 완전 입증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알고 쓰는 거예요. 자,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기 좋게 힘의 차이로 한번 해볼게요. 힘의 차이로 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는 머리로는 이거 먼저 저는 판단이 안 되겠어. 자, 여러분 보시고, 자,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오른손잡이죠? 네.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할게요. 손을 여기다 얹어놓으니까 이렇게 힘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의 차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가르치지 말고 확 올리지 말고 에피볼 MA 가속도 일정하게 잘 올립니다. 저부터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올리세요. 더 가지면 안 돼. 오케이. 아니야, 너 힘 빼지도 않는 거. 자, 올리세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움직이지도 안 됩니다. 왜? 장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힘만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손에다 한번 놔볼게요. 이쪽에 이제 경락이 흘러요. 거기다 내가 한번 놔볼게요. 해볼게요. 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상하죠? 이상하죠? 바꿔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분은 뭔지 몰라요. 그죠?
이분 몸에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참 답답하죠, 이제. 안다, 모른다 얘기하면. 안다, 모른다가 이래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안다, 모른다는 걸 다시 해석시켜드리려고. 자, 이거 한번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십. 이번엔 괜찮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힘 빠졌냐? 실수한 거 같지? 아니죠. 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 극이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극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하시면 몸에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센 데는 몸은 되죠. 여기 의학이 필요해? 지금 제가 같은 데는 의학일까요? 아닐까요? 의학일까요? 헷갈리죠? 네. 여러분이 이걸 그냥 가서 배워서 이거 하시려면 이걸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고 허심 따져서 이걸 잡고 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걸로 이걸 보는 건 뭐예요? 오늘 저한테 배운 용어로 하는 거예요. 고강락.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잡는데 잡아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고강락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아니야. 힘 차이는 나는데 그냥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몸은 분명히 알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몸은 알아. 아니, 최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의 주체까지 따지면 최선인 거죠. 내 몸의 시스템에는 뭔가 이게 반응하는 데가 있구나. 자, 잠깐만 뒤로 계세요. 좀 많이 보셨죠? 네. 그 생각이죠? 네. 지금 무서우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좀 봐주시면. 아니, 약한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올리시고. 이렇게. 이쪽 올리면 힘세게 줘요. 자, 잠깐. 하나, 둘, 셋. 주세요. 더. 더. 조금만 더. 됐어. 이거 왜 조금만 더 하냐면요. 저는 금방 알 수 있어도 검사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리미트, 임계치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긴 한데 임계치는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알고 보면 그냥 막 농구예요. 경남 흐르는 데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주세요. 자, 손 더. 이거 좀 버티네요, 그래도? 힘들게 해요? 네. 아니, 생각보다. 이게 어깨가 안 돼요. 어깨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종식보다 힘이 약해요, 지금. 어깨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야, 이게 정말. 하나, 둘, 셋. 저기다 얹어놓으면 안 되죠? 네. 자, 아니, 왜 검사 힘드셔서 안 되겠어요. 저기는, 네, 거기 제가 선물 하나 더 기시고, 한번 딴 분 나오세요. 제가 한번 선생님 힘 못 쓰시면 안 되는데? 네, 이번에 바꿉니다. 자, 자석이 가지는 자장의 에너지를 몸에 받아들여서 좋고 나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감각이나 고형적인 접근은 없었어요. 근데 몸에서 알아. 두뇌에서 판단은 없어. 이런 경우를 감각 이전에 알아차림 또 알아차림 저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또 더 정확하게 이럴걸요. 이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죠. 감각 이외의 알아차림 말되죠. 네,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 아주 쉬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종이 쪼가리.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주 쉽네. 자, 이거 할 때는 맨 처음에 기본값을 봐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겠어요. 하나, 둘, 셋. 숨 쉬세요. 더. 오, 주시면 좀 더. 봐주지 말고. 오, 네. 더 좋아요. 조금만 더.
좋겠습니다. 네, 힘 빼시고, 손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세요. 계속 쭉 봐주시면. 이거 완전히 그 노익장이시다. 바꿔볼게요.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 둘, 셋.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가속도를 일정하게 빨리 해버리면요 힘차기가 쉬워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여기서 장난치지 못하니까 힘이 에피컬 에베이잖아요. 진영이나 가속도인데 딴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만 통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링 테스트를 하던 어디 이렇게 확 하는 방법을 믿으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팔을 나면 샥!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팔을 나면. 자, 이거 보내는 말이죠. 이 자석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자석인데 이거는 그냥 납작한 관절이죠. 아까는 이렇게 가면 침 중에는 보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사를 하는 건데 요거는 보사를 경혈에다가 하는 거예요. 경혈에다가. 그럼 어떤가 또 한번 볼게요. 이거 오늘 선정되신 거예요. 자, 힘차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냉수. 하나, 둘, 셋. 제가 조금 힘든 게, 오히려 이게 좋아요. 자, 요거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턱. 턱. 약해요, 안 약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거 드시면 요게 이제 문제.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방향성 있는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어디 보면 작동도 안 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데 이 방향성 있는 에너지라는 게 기의 추인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 사실 침이 잘 넣기만 하면 대단한 거예요. 막 찌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갖고도 잘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아까 이제 그 서현수 군이 거기 설명해서 막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게 저 치료하고 지기에서 막는 거, 기의 흐름을 조정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된다면 여기에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있다면 현대 물리학에서 힘의 종류가 높은다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죠. 이게 여러 가지 무너뜨리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 하시니까 혹시 일쌌다고 생각하구나.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것도 하고 피방 잡았습니다. 나오시죠? 네. 손 놓으시고. 자, 여기 적응, 자, 편하게. 제가 이거 와서 놓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세요. 더. 이제 진짜 힘이 나가네요, 그죠? 이게 검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진짜 힘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까 나름대로 이상한 답을 내게 되죠. 나름대로. 꼭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주세요. 바로 여기서 걸거든요. 안 되죠? 네. 참, 저기 하죠. 하나, 둘, 셋. 주세요. 봐주시면. 자, 이거 보면 또 전판에 힘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제가 땀이 나서 이제 뽑아야 돼요. 많아요. 이걸로 비춰도 힘 떨어지는 데서 비치면 결결점, 그럼 또 빠지고요. 레이저 침출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지껏 여러분이 살펴보니까 여러분 안에 뭐 있긴 있는 것 같죠? 아까 제가 여러분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했더니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실험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이분들이 멋있게 그렸잖아요.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그때 질문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좋은 자네. 좋은 자네. 조금 전에 이제 힘점을 봐서 지금 풍수정은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몰라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안다 모른다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데 정말 모르고 계신가? 아는 분 계시죠? 자, 해볼게요. 자, 적으세요. 이런 것만 보시죠. 이걸 적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시고요. 뭔가 정말 오락하는 것 같죠? 여기서 힘 안 들어가죠? 네. 하나 또 옮겨볼게요. 조금만.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주세요. 더. 좀 더. 주세요, 더. 합달이죠? 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주제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한다는 건 알긴 아는 거죠. 저 사실 검사밖에 해드린 게 없잖아요. 제 말씀이 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박수하고 들으시고.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분명히 생각이 이제 좀 마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지금 풍수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세상을 배운 지식으로 분명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을 알고 있어, 그죠? 이래서 풍수 따지는 거예요. 아까 이래서 치 따지고, 오늘은 제가 음식 갖고 하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씨앗을 꺼내놨는데, 지금 그거는 못했어요. 여기 산삼씨도 있는데, 이게 산삼씨도 힘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이게 산삼씨가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검사를 안 했어도 여러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수학생인데요? 자,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해드린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좀 여기 쓰셨으면 여기는 좀 더 연구가 좋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명당이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적이거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하니까 나는 몰랐다고 정리를 했는데 내 안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알고 있었어. 그죠? 저는 힘만 빌려준 거잖아요. 더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일로 반을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아래로 내는 게 아니라 위로 하려고 그러면 얘가 힘이 거꾸로 반응하는데 힘 차이가 나타나고 오링으로 잡으면 오링으로 차이 나고 엘로드로 잡으면 엘로드로 차이 나고 자기가 측정하려는 방향대로 몸에서 반응이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기까지 했으면 더 좋았는데 실제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주문이나
이런 거, 이런 에너지 같은 것도 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갔다 오면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아요. 방향성 있는 거하고 안에 귀에 흠 있는 데다가 맞추면 하면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의식일까요? 외워서 쓰는 게 의식일까요? 진짜죠. 그리고 제가 하나 참고드린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약을 한약관이나 또는 한의사 또는 그 병원에 가서 주는 약 있잖아요. 이게 만지틀도 알 수 있어요. 주는 데를 팍 주면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 세시는 걸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스피린도 회사마다 달라요. 원래 뽑는 데가 추출이 다르고 성분만 같은 거지 다르단 말이에요. 살리산산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뭐 비타민C도 뭐 보리에서 뽑았나 아니면 옥수수에서 뽑았나 아니면 로즈힐이라는 그 나무 쪽에서 뽑았나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는 거를 보면 훨씬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오는 만약에 이런 걸 이제 기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영양가하고 이제 기가가 결합된 시대가 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 다른 단어를 쓴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의 주제는요. 영양가 기가가 아니라 그런 걸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는 우리가 여지껏 배운 학문의 거의 모든 체계에 우선하는 알배 체계가 여러분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좀 믿으시네요. 저는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 아직 결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쉽죠. 그래서 초감각 지각이 실제하는 걸 알아차리면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나죠. 여지껏 알았던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서문을 제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된다. 이래서 아폴로의 신전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쓴 게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 알라 그러면 이것까지 알게 된다고 신전에 써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오래전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게 실제하고 이게 바뀌게 되면 이건 어떻게 깨워서 어떻게 쓰는 것이 수행의 주계 비결이구나. 그러니까 이 답을 바로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직관 체계의 활동이구나. 말씀 좀 이해되시죠? 직관, 영어로 하면 인투이션이죠. 그러니까 직감과 직관은 달라요. 직관은 정답을 바로 봤다는 건데 정답이 뭐냐? 이 초감각적 지각,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이 실제하는 어떤 존재 또는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에 깨달음. 원래부터 알 깨달음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성, 불성 이런 단어가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있긴 한 거냐? 근데 개연성은 무지하게 커지죠. 그죠? 최소한 풀어보면 점점 되는 거 같잖아요? 핫서브로 놓는 거 같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중요 수련법이 저는 이래요. 수없이 많은 수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쓰고 내꺼 있는 걸 알게 해주고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가 수행의 비결이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이걸 알면 거의 다 잡은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오늘 실제 하는 걸 보셨으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영상 좀 하시고 책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나 또 되냐면 제가 일부러 여러 명을 했어요. 저 선생님도 이분도 여러분도 그런 것 같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뭔가 객관적인 팩트 같아지지 않아요? 여러 명이 되면 이게 팩트로 바뀌기 시작해요. 한두 명이면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이게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야, 기회나 넣어준 척하고 이게 되기 시작하면 속아요. 가르치는 속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뭐 수명이는 신기한 막 가르쳐줘. 이런 거 딱 들고 돼. 그러면 자기가 원래 가진 능력으로 생각 안 하고 선생이 능력을 줬다고 생각. 대구나 이런 데 이런 단체들이 몇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자기가 깨달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깨닫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 모두가 이렇다기만 하면 자, 이렇게 사건의 전개하는 거 상황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몰랐던 게 이 하나 있는데 얘는 모든 걸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딴 사람도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 옷을 보기를 너처럼 보라고 그랬구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던 내가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훨씬 큰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이걸 어쩌면 그죠?
지금은 제가 이것밖에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이렇다면 이게 당연한 건가 봐.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되면 대자의 행복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당연히. 이게 이제 본래 명령, 진문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면목과 본래 명령은 당연히 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삶과 행복을 누리고 즐기자.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제 말씀 이제 끝났고요. 질문 한두 개 받아도 되나요? 예.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하나 받겠습니다. 네, 하나 받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시행차이의 색깔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피라미드 그려주실 때 파란색이 올라가서 보여서 그게 초록색이어서 그런 색이고 노란색이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림의 파란색? 네. 그거는요, 아까 뭐냐면, 이 초광각은 색깔을 알까요? 모르죠? 아까 고광각을 가진 분이 고광각의 색깔을 설명을 했죠. 내 안에 있는 게 모든 걸 안다 그러면 그 안에 내려온 거는 초광각으로 그 색깔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죠. 아니지, 봐봐요. 지금 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풍수 학자 데려다 놓은 것보다 좋은 땅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풍수는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만약에 그렇다면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서현수 군이 그 프레멘트의 파란색 그림은 거기에 파란색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저 친구는 고감각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네. 초감각으로 찾아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럼요. 그러니까 색깔에는 이제 색종이 같은 거나 빛을 쬐야 되거나 이래도 영향을 다 받게 돼 있고요, 사람이. 그런데 그 영향의 정도도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뭐 과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물질을 볼 때 물질이 가진 자재, 물질이 가진 색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요. 아까 이제 파장계 검사가 재질 분석이 되고. 그런데 재질을 물질이 가진 모양에 관한 형상 에너지, 꼴 에너지는 분석이 잘 안 되죠. 다른 건축물이었으면 다른 색깔이 있을까요? 다 다르죠. 아까 그 용문석굴에 있는 그림에는 분홍색도 있었고, 네. 다양하게 있어서 네, 그거 실제 색깔인 네, 저희가 작년에 답사한대요, 거기가.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런 색깔이 내려오는 걸 친절하게 모양으로 보게끔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의 의미는 있나요? 의미 다 있죠, 뭐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할 의미하고 자연의 의미는 다르지만, 궁금해요. 뭐 저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풍수에서 하는 생기 중에 핑크색이 짙은 게 넘어가면 약간 그쪽에 있으면 뭐라고 하나 고급 연애 감정이 아니라 핑크색이 약간 칙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삿된 사랑에 빠진 시달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에 집중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분석이 다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고감각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이제 뽑아야 되고요. 근데 고감각, 초감각을 섞으면 초감각에서는 그것도 알아요. 얘는 공부에 좋은 것이다. 얘는 건강에 좋은 것이다. 얘는 독도하기 좋은 것이다. 이건 돈 벌기 좋은 것이다. 그런 것까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그러면 여기 교수님은 학회에 계시니까요. 나중에 별도 하시고요. 오늘 손님을 오신 분 먼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좋은 자리가 아까 건물을 지으는 기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이 피라미드 안에 3분의 2점에는 어떤 부분도 재생이 되고, 실제로 안 썼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본 학자가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좋은 기가 모여서 좋은 거 아닌가.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건축 양식이에요. 건축 양식인데,
과학자들이 저희 정신과학회 있길 잘했죠. 이런 질문을 제가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SBS도 그렇고 일본의 그 쓴 사람 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주장한 상당히 많은 게 별로 입증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서 있는 것 중에 약간 건조하는 특징이 있긴 한 것 같다. 좀 빨리 잘 마르고 이런 거 있고 우유도 조금 덜 불쾌한 것 같다라는 이 정도는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건 재현성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SBS 자체도 거기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고 경향성은 좀 있는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기운이 떨어지는데 가장 정확한 높이의 피라미드를 하고 그 가장 꼭지점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규모도 딱 그만하게 들어갑니다. 아까 근척의 설계처럼 설계를 하면 소위 얘기하는 황금줄의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앙코르와트나 이런 것처럼 그런 모양일 때 또 그 건축 모양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거기 있어요. 첨단찾기 수련원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 현수분이 저희 답사했을 때 그 카로나 저 친구 논문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앙코르와트 터에 뭐 다른 건축물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해서 모양이 다 바뀌는 걸 한 6가지 정도를 어디에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면 앙크로바트 같은 경우는 왜 그 검성했던 게? 그거는 질문을 나중으로 할게요. 예. 자, 빨리 하시죠. 아까 우리 임성민 의원님 아주 논리정연하게 과학적으로 강의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의 존재를 물었을 때도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에서 좀 이렇게 있는 때문에, 선 선생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신이 쉬워요. 쉽게 대답할게요. 뭘 신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격적인 신이 어려워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인합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겁니다. 아니, 뒤. 이거 아니야. 이 앞에.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거. 기독교죠. 자, 이게 하나님 말이죠. 저는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제가 아주 열렬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그러냐면, 교회 목사님들의 설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말씀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다 제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정말로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불교 석가모니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이건 다르지 않다. 제가 아까 만유와 다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만유 안에 가서 다중일, 일중일체 요거랑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는 또 재미난 게 그 모든 것 위에도 있으면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제가 수련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것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건 쉬웠고 이것도 그럴듯해 안 해. 얘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만유를 통해서 실행한다면 저도 속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볼 때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한 인간도 아닌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행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크게 오해를 하시죠. 아까 색과 공을 설명하는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이색, 색불이색, 공과 색이 똑같다는 개념이 얼마나 대단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반야신경의 그 뜻이 얼마나 치열한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우리는 버려진 세상처럼 취급을 하고 일주일째 다중일 모든 것 안에 모든 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안에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만유로 바꾸면 더 쉬워요. 만유 즉일, 만유 다중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이거를 이런 경우 우화일차일 때 우주를 범화일 때 범을 이걸 신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우주가 여기 보세요. 일체 이게 물질적인 나도 하나요. 우주와 브라만 신이거든요. 최고 창조신 그 신과 나도 하나이다. 이게 힌두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만신사상인데 아니에요. 이러한 만신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모든 거 이런 브라만과 같은 신이라면 신인하빌의 수련이 되고 내 안에 모든 거기 때문에 사실 신인하빌의 수련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래요. 초강각적으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이 모두가 맞다면 사실은 신인하빌의 수련은 뭐냐? 존재로서는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신인하빌이에요. 여러분이 부정해도 몰라도 알아도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는 것뿐이지 몰라도 아무 존재 조차는 다름이 없어요. 철학에 잠깐만요. 그냥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를 합니다. 존재와 사유.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그걸 다가가는 사유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내가 부정하든 말든 사유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대로 나고 그러니까 신은 여기서 신과 나와 신과 모든 우주와 모두가 똑같다.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선생님 신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임선생님 잠깐. 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한의학연구원 자문위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서양을 하고 체제로 하려면 육체의 병만 보지 말고 영혼의 병을 봐라. 사람이 몸을 고치려면 영혼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영혼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 한의학연구원들이.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눈 뜰 때부터 장로님분에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차이로 구별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알려면 자기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공부를 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관심도 없이 영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영혼이 있다 없다를 설명드리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아까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 신간하는 이야기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거 보시고 거기서 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